네, 오늘 강의해드릴 거는 college counseling에 관한 건데요. 여기 있는 PPT도 글자가 좀 작아요. 네, 여러분들이 읽으시라고 제가 갖고 왔다기보다는 나중에 이 자료를 다 드릴 테니 특별히 메모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설명하는 것에 잘 경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앞서서 물론 저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새로운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조금 제 소개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한 제 이력을 갖고 왔는데요. 저는 사실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5살 때 미국에 가서 이제 초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왔고 중고등학교를 이제 일본에서 나왔고 대학을 이제 미국으로 다시 가서 저는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보니 한국말이 좀 서툴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 간혹 실수하더라도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UCLA라는 LA에 있는 대학에서 그 세계학, 국제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졸업해서 한국에 와서 한국 대표부 UN 산하기구 한국 대표부에서 이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근무하면서 이제 파트타임 대학원을 KDI 국제정책대학원이라고 한국의 지금은 이제 세종시에 있는 이제 대학원에서 개발학 석사를 받고 이제 한 UN 산하기구에서 한 7년간 근무를 하고 이제 사실 둘째를 임신하면서 잠깐 휴직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휴직 기간을 갖고 다시 국제기구의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을 때 사실 이 학교가 설립되게 되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못한 교사의 부르심에 이제 응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응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홀가의 교사로 같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떻게 대학 상담을 맡게 됐는데 그거를 위해서 또 필요한 공부들이 있겠다 싶어서 또 그거에 또 맞는 하버드에서나 UCLA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이후부터 제 용돈벌이를 하느냐고 이제 제가 과외를 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아이들의 지금 사실 영어 너무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미국에서 대학 나오신 너무 많은 학부모님들이 계셔서 제가 여기서 잘한다 못한다라고 그러기보다는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이제 대학 지도하고 과외 SAT 지도하고 이거는 제가 굉장히 학교 시작하면서 처음 하게 된 거는 아니고 좀 오랫동안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노하우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사의 역할로 부르시기 전에 이렇게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제 많은 그 백그라운드 중에 지금 쓰이지 않고 있는 그런 경험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을 만큼 교사는 다재다능해야 되고 저희 홀가 교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준비시켜 왔구나. 이 역할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먼저 홀가가 지금까지는 미국 대학의 학생들을 보내었고 그렇게 미국 커리큘럼으로 지금 홀가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다 미국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왜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한국 대학이 아니라 미국 대학을 보내야 되나요? 근데 물론 한국 대학도 훌륭하고 좋고 하지만 제가 이 숫자를 보여드리면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4년제 대학이 거의 5,800개가 넘습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들어보지도 못한 정말 많은 대학들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반면 한국에서는 이제 4년제 전문대 포함해서 200군데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5,800개 중에서 기독교, 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Christian Faith-Based University College가 6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한국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한동대 플러스 신학대학 해서 10몇 군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풀이 엄청나게 다른 거를 아실 수 있어요. 그 뜻은 아이들이 미국 대학을 가는 것은 엄청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몇몇 대학, 그러니까 200 몇몇 대학 안에서 이렇게 경쟁하고 치열하게 입시 준비하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그거에도 따로 있을 수 있지만 더 많은 다양한 선택과 더 많은 환경과 자기에게 맞는 대학을 찾기에 정말 적자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그런 또 교육의 그런 또 환경이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미국 대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많죠, 대학이. 네. 아마 부모님들도 아시는 대학은 아이비리그 정도 이게 말씀해 주실 수 있지만 정말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이비리그도 너무 좋은 세계적으로 랭킹 상위권 대학들이지만 너무 좋은 대학이 많아요. 그리고 전공에 따라서 또 그 대학마다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어느 대학이 어느 대학보다 좋다. 랭킹으로만 사실 그렇게 또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많은 좋은 대학들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제 미국 대학 그 입시나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이게 좀 이해가 필요하더라고요. 한국 교육을 받으시고 한국 대학 입시 시스템에만 익숙하신 분들은 미국 대학은 도대체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을 하는 건가 이거에 대한 생각의 갭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상담해보면. 그래서 한 번은 미국 대학들은 어떤 것을 학생들한테서 어떤 것을 보는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면 어떻게 우리 아이를 또 준비시키고 또 미국 대학에서는 이런 인재를 뽑는 거구나 라고 좀 생각하는 같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4가지인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성적표겠죠. 학교에서 성적표. 두 번째는 공식적인 어떤 시험 점수. 그리고 세 번째는 에세이 그리고 추천서.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 활동. 그러니까 학업적인 거 외에 어떤 취미라든지 뭐 스포츠 클럽이라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적인데요. 성적표는 9학년부터 12학년의 성적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원서를 쓰는 시점이 12학년 첫 학기니까 어떻게 보면은 11학년 말까지 성적으로 이제 입학 지원서를 내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 12학년 성적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입학하고 나서도 성적표를 12학년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12학년 성적이 너무 형편이 없으면 입학 취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12학년까지의 성적이 중요하지만 그 입학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11학년 말까지의 성적으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고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꼭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들이 있어요. 여기서 Geometry, Algebra 2, Biology, Chemistry, World History는 어떻게 보면 미국 대학에서 흔히 요구하는 이 과목들은 어떻게 보면 듣고 와라. 아무리 외국에서 온다고 해도 이 과목들은 필수다라고 하는 대학들이 많아서 당연히 저희 홀과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고 이거는 다 필수로 저희 학생들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레이드 트렌드를 넣었는데요. 미국은 참 신기한 게 이제 그 성적의 트렌드를 봐요. 예를 들어서 9학년 때는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B가 많았는데 뭐 10학년 때는 A-가 좀 성적이 향상됐고 11학년에 A 받으면 좀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이 친구가. 처음에는 뭐 좀 어려워했는데 극복하고 성적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GPA가 좀 낮더라도 반대보다 똑같은 GPA의 반대 트렌드보다 훨씬 높게 평가되는 거죠. 같은 3.5라도 9학년 때는 잘했는데 11학년 때는 못하고 뭐 10학년 때는 그보다 못하고 11학년은 그보다 못한 점수가 나왔을 때 같은 GPA라고 하더라도 이건 다르게 평가됩니다. 대학에서는. 이 학생이 얼마나 성장하였는가, 얼마나 극복하였는가 이 트렌드도 중요하고 수업의 난이도도 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수업에서는 어떤 성적을 받았는지 이 친구가 이 학교에서 수강할 수 있는 최고 난이도 높은 수업들 위주로 수강하였는지 아니면 쉬운 수업 위주로 들어서 성적이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도 컬리지 카운슬러에서
어떤 학생이 이 어떤 수업에서 성적이 안 좋으면 이 성적은 안 좋지만 이 수업은 우리 학교에서 최고 난이도의 수업이고 사실 이 학생의 성적이 우리 학교에서 최고 점수였다. 이러면 이제 B 플러스일지라도 그 B 플러스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학교, 그 대학, 그 입학관들한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적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9학년, 10학년, 11학년 올라갈수록 성적을 더 신경 써야 된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미국 그 입학 그 심사관들은 그냥 단순히 GPA 3.5, 3.7 좋았네 이게 아니라 학업 수준, 그 수업 수준, 그리고 얼마나 교양 수업이 있었는지. 왜냐면 음악, 체육, 뭐 예체능을 왕창 들어서 GPA를 높이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수업을 여러 가지 듣고 GPA를 높이는 것보다 못한 GPA라고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입학관들이 꼼꼼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공식적인 시험 점수인데 지금 코로나 때 많은 학교들이 옵셔널로 그러니까 토플 외에 토플은 국제 학생이면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그냥 국제 학생으로서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영어 뭐 국제 학교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토플은 이제 필수로 보게끔 합니다. 그래서 토플을 보고 근데 토플 점수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점 이상이면 어느 정도 영어 수준을 할 수 있다라고 토플 점수보다는 이제 SAT 점수나 ACT 점수를 보는데 이 SAT나 ACT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수능 시험과 같은 건데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 번 볼 수 있다. 그리고 1년 한 달에 한국에서는 한 달에 뭐 2-3번 정도 열린다라고 하면은 사실 본인이 보고 싶은 시점에 본인이 컨디션 좋을 때 준비됐을 때 볼 수도 있고 시험을 신청했다가 본인이 컨디션 안 좋으면 취소해도 됩니다. 심지어 시험을 보자마자 본인이 너무 잘 못 본 것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취소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자유로운 거죠. 수능처럼 1년에 한 번 그 날짜에 꼭 봐야 되는 그 프레셔는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봐도 된다는 말씀은 수능처럼 한 번만 봐야 되는 시험은 아니고 이제 뭐 2-3번 저희 학교에서는 최대 많이 본 게 3번인 것 같은데 이 3번의 점수도 중요해요. 어떤 대학에서는 이 점수를 평균 내서 그 점수를 제출하도록 하고 어떤 대학에서는 최고 점수를 내게 하고 어떤 대학은 낮은 최저 점수와 최고 점수를 내게 하고 뭐 대학마다 다릅니다. 대부분 평균을 보고 이것 또한 트렌드를 봐요. 예를 들어서 SAT는 1400점 만점인데 처음에 1250점을 받았는데 다음에는 점수가 내려갔다. 그럼 이건 좀 안 좋은 거죠. 점수가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그래서 정말 처음 시험 보고 너가 정말 준비됐을 때 두 번째 시험을 봐라 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한 이유가 점수가 어쨌든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좋지 않게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이제 이 SAT 안에 영어랑 수학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2번의 시험을 봤는데 이 2번의 시험의 최고 점수를 총합한 점수를 내라고 하지 않고 각 과목별로 최고의 점수를 내라고 해요. 그럼 제가 첫 번째 본 시험에서 수학을 잘했는데 영어는 좀 못했어. 근데 두 번째 본 SAT에서는 수학을 못했는데 영어를 잘했어. 그러면 첫 번째 시험 총 점수를 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봤던 수학 점수와 두 번째 봤던 영어 점수를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는 좀 그게 특이한데 뭐 대학마다 그 점수는 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는 많은 대학들이 옵셔널로 해서 제출해도 되고 안 제출해도 된다라고 옵셔널로 했는데 다시 required를 다시 필수로 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그 많은 고등학교와 외국에 있는 학교들을 GPA로만 그 학교의 수준을 평가하기 어렵죠. 저희 홀과 같은 작은 이 학교의 성적표가 그들한테서는 어떤 의미겠어요, 그렇죠? 제가 물론 뭐 학교 소개도 쓰고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의 수준을 이 SAT 점수로도 증명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꼭 시험을 보게 하는데 시험 종류는 두 가지예요. SAT가 있고 ACT가 있는데
SAT는 이제 영어, 수학 위주가 있다면 ACT는 그거와 함께 사이언스가 있다. 근데 저희 학교에서 한 학생은 SAT를 선호했고 한 학생은 ACT를 선호했어요. 그건 성향의 차이예요. SAT는 수준이 좀 어렵지만 영어가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지는 반면 ACT는 영어가 좀 쉽지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그래서 자기만의 좀 테스트 스타일에 따라서 ACT를 볼 수도 있고 SAT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dvanced Placement라고 해서 AP 테스트는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생이 대학 수준의 수업을 미리 듣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과목이 있고 그 시험은 공식화되어 있는데 그 시험 점수는 1부터 5입니다. 그래서 주로 3점부터 인정이 되는데 이제 좋은 점수는 5점 만점 혹은 4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AP를 고등학교 때 수업을 들어놓으면 대학 가서 그 크레딧이 인정돼서 그 수업은 대학에서 안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 AP를 많이 듣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한 학기 정도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조기 졸업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전공을 2개 하더라도 4년 만에 졸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뭐 10학년 때 1-2개, 11학년 때 2-3개, 뭐 12학년 때. 그래서 뭐 지금 제일 많이 본 친구는 뭐 4-5개 정도 AP를 보는 것 같아요. 졸업하기 전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학업적인 이 학생에 대한 어떤 학업적인 그런 기준들 대학에서 보는. 그래서 조금 제일 다른 거는 이제 트렌드를 본다. 그 성적이 그냥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이 친구의 학업적인 어떻게 보면은 수준과 도전 정신과 그런 성장을 본다. 그리고 SAT는 수능처럼 단 한 번, 1년에 한 번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다 너무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이제 두 번째는 미국 대학에서는 정말 이 학생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아이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세이를 쓰게 하는데 에세이가 길지는 않습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한 페이지 조금 넘는 그런 분량인데 주로 주제는 너는 누구야? 뭐 이런 주제예요. 혹은 너가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했어? 아니면 너는 인생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고 그 교훈에 대해서 어떻게 살 거야? 아니면 너의 관심사가 뭐야? 뭐 이런 류의 질문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소개서나요? 한국에 이렇게 뭐 자기소개서 근데 조금 달라요. 네, 자기소개서랑 좀 다른 게 조금 더 그 주제에 맞게 써야 되는데 이 에세이가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렵습니다. 저희는 11학년 졸업한 그 여름방학부터 저랑 준비하는데 한 20-30번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 드래프트 정도를 쓸 정도로 처음에 고치고 한 단어 생각해보고 이 단어가 맞냐, 이 순서가 맞냐 굉장히 고심해서 이 학생을 왜냐면 650단어에 이 학생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학생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을 마치 이 650단어에서 이 학생을 아는 것처럼 이 입학관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입학관은 몇천 개를 읽는 거예요. 그 에세이를. 그러니까 그 에세이가 기억에도 남아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에세이가 제일 시간을 많이 걸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세이를 그게 메인 에세이고 학교마다 또 supplementary 에세이라고 해서 또 짧게 또 글을 쓰는 게 있어요. 왜 우리 학교에 오고 싶냐? 넌 뭘 전공하고 싶냐? 너는 리더십 뭐 지금까지 뭐 했냐? 봉사활동 뭐 했냐?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또 답하는 게 있는데 이것 또한 굉장한 정성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 대학마다 그 대학이 원하는 약간 류의 답마다 키워드를 써가면서 이렇게 잘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세이를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은 재밌는 게 성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성적이 조금 못 미쳐도 에세이가 너무 좋으면 뽑습니다. 그게 또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에세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
만약에 그 사람이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가족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성적이 조금 어려웠다. 근데 그 에세이에서 그게 나타났고 얘는 정말 크게 나중에 성적은 조금 환경이 안 돼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어려웠지만 크게 뭔가 성공할 자질을 갖고 있는 친구다라고 에세이에서 판단이 되면 또 이 성적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세이가 되게 중요한데 나는 누구인가 이제 이런 주제로 이제 많이 고민하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ecommendation letter이라고 해서 추천서이죠. 한국에서는 추천서가 있나요? 혹시 한국의 대학 추천서 있어요? 네,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꽤 중요해요. 네, 이 학생이 그 커뮤니티에서 그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기여를 했고 어떤 학생인지가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 학생이 우리의 학교에 왔을 때 우리 공동체, 우리 커뮤니티에 왔을 때 비슷하게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 인성, 학업, 태도, 뭐 기타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솔직히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만 쓰려고 하지만 없는 말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추천하는 제 레퓨테이션도 있고 이게 진솔해야 돼요. 네, 그 학생에 대해서 막 좋은 말만 써놓는 것도 티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은 리더십이 너무 타고납니다 하면 왜 내가 이 학생의 리더십이 타고나다고 생각하는지 저도 거기다가 내용을 충실하게 써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고 나의 학생과의 관계, 내가 이 학생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이 학생을 잘 아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여부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지금까지는 저, 과목 선생님, 교장 선생님 혹은 크리스천 대학에서는 목사님의 추천서 이렇게 받아서 추천서를 쓰는데 우리는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장점이 3개가 있다면 저는 장점 1을 강조하면서 쓰겠습니다. 선생님은 장점 2를 강조해 주세요. 여기는 장점 3을 강조해 주세요. 그래서 이 학생에 대한 다방면의 시각에서 이 학생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가 추천서도 이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학생은 아니지만 제가 에세이를 도와준 친구 중에서 아예 걔 입학 편지에 그 친구가 쓴 자기 에세이를 인용해서 코트해가지고 너의 에세이 이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아예 합격 편지에 그렇게 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본다는 거죠. 한 학생 한 학생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미국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너는 뭐에 관심 있어? 너는 뭐가 좋아? 넌 뭐에 대한 열정이 있어? 이거에 되게 관심 많아요. 왜냐면 그 친구가 열정 있는 친구면 나중에 졸업하고도 사회에 기여할 거고 영향력을 발휘할 거고 뭔가를 해낼 거라는 그 열정, 그거를 되게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extracurricular이라고 얘기하면 스포츠, 클럽, 뭐 봉사활동, 예술, 리더십, 뭐 연구, 인턴십,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배구를 했다고 해봅시다.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배구 뭐 클럽을 했고 뭐 우수했고 뭐 캡틴도 했고 그럼 얘는 배구로 대학을 갈 것인가? 아닌 거죠. 아니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한가? 미국 대학에서는. 얘는 배구 선수가 될 것도 아니고 우리 학교에서 배구 팀에 들어올 것도 아닌데 얘가 배구를 했다는 게 왜 중요한가? 배구를 했다는 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이 아이가 체력이 좋다. 체력이 좋다. 그리고 자기 관리가 되는 친구다. 그리고 시간 관리가 된다. 미국에서는 자기 학교 공부하면서 스포츠 클럽 하면서 이거 보통 병행하기 쉽지 않잖아요. 시간 관리가 잘 돼 있고 또 절제력이 있겠구나. 어떤 클럽을 스포츠 하려면은 뭐 몸에 건강에 안 좋은 것들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제력. 그리고 리더십, 캡틴도 해봤고 그리고 시합에 나가서 그런 긴장되는 그런 경험에서 실패도 해보고 또 승리도 해보고 성취감도 느껴보고 그리고 협동,
팀 안에서 협동도 해보고 갈등도 해보고 해결도 해보고 또 코치한테서 순종도 해보고 이제 억울한 일도 있었겠고 그 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배구라는 활동에서 이 아이가 그 이뤄냈을 개발된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그래서 꼭 자기의 미래의 전공이나 이런 거에 연관 안 되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extracurricular activity는 다만 이 아이가 성공하는 그런 자질을 갖고 있다. 그리고 자기의 열정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끈기 있게 인내심 갖고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조금씩 얕게 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중학교 때는 이것저것 해봐도 되지만 이제 9학년부터 12학년께는 조금 두세 개에 집중하면서 어떤 결과물, 성적, 좀 이렇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다,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외시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비중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고려 대상이 된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뭐 하버드나 아이비리그에 들어간 친구들의 이런 그 성적은 당연히 뭐 상위 1%이겠죠. 성적은 이미 너무 좋고 뭐 하지만 에세이도 너무 잘 썼겠죠. 근데 이런 extracurricular 보면은 어떤 학생들은 뭐 자기가 어플을 만들어서 그 어플이 뭐 몇십만 명이 다운받아가지고 뭐 전 세계에 이런 유익했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뭐 어떤 친구들은 뭐 올림픽에 나왔다 자기가 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평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막 another 레벨이 아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진정성을 갖고 굉장히 진지함을 갖고 정말 그거에 열정을 갖고 했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딸 아들은 올림픽도 안 나가고 뭐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메달도 안 따고 이제 걱정은 안 하셔도 돼. 그러니까 내가 열정 갖고 내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그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냐 이제 그 얼마나 내가 사람으로서 많은 것들이 개발됐냐 이것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 은수 집사님이 제가 추천해가지고 윤서위에서 어떤 이렇게 미국 입학 설명관이 이렇게 하시는 그런 세미나에 가셨는데 그 듀크였나요? 어쨌든 그 입학관이 어떤 한 학생이 베이킹 클럽을 시작한 친구였대요. 그래서 그 베이킹 클럽을 시작하면서 그 베이킹 클럽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한테 맛있는 거 주고 이런 즐거움을 주는 것 그걸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 뭔 베이킹 클럽이야 뭐 이러잖아요. 우리 한국 부모님 마인드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약간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아이가 파티시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미국은 좀 다른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게 들어가는 요소이고 그 외에도 뭐 있겠지만 이 네 가지를 좀 이해하시면 미국 대학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아이를 평가하는구나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홀가에서는 이 입학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깨알 같은 글씨로 제가 적어놨는데 중학교 때는 어떻게 보면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습관 기르기. 사실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되는데요. 학업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책임감 있게 시간 관리, 절제 이런 기본적인 습관들 있잖아요. 그런 습관들을 할 수 있는 책 많이 읽고, 그렇죠? 궁금해하고 이제 질문 많이 하고 이제 이런 좋은 습관들을 기르는 것을 얘기하고 좀 저는 중학교 때는 다양한 걸 해봐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알려면 뭐 물론 바로 아는 애들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해봐야지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걸 발견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7학년 학부모 면담에서도 좀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다양하게 한번 이렇게 explore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모들도 있는데
네, 그리고 여름을 잘 보내는 것, 여름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그런 뭐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넓히고 학기 중에서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저는 이제 단어를 이때 많이 시킵니다. 네, 단어가 SAT, ACT, 라이팅, 에세이 모든 거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단어만 잘 알아도 SAT, ACT는 어렵지 않아요. 수학은 워낙 우리 한국 학생들이 잘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 지금 그래서 월드스마트 중학생 부모님들은 월드스마트 너무 귀 아프시게 들으셨을 거예요. 너무 유명한 책인데 그걸 지금 제가 열심히 아이들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9학년, 10학년 때는 이제 좋은 GPA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학교 활동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줄여야 됩니다. 자기가 여러 가지 관심이 있었다면 이젠 여기서는 자기가 뭘 집중할 건지 좀 집중하는 게 필요하고 토플 준비하고 좀 SAT, ACT 준비하고 이제 조금 뭐 저희 학교에서는 학원 보내거나 뭐 준비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하는 건 없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책 많이 읽고 단어 많이 외우고 이제 이런 의미에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저희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요.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ACT, SAT 특별히 공부를 안 해도 시험 잘 봅니다. 네, 워낙 그냥 교과서가 어렵기 때문에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11학년 때는 이제 더 심도 있는 좀 집중적으로 자기의 그런 관심사나 뭐 앞으로 전공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 리더십의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또 무슨 대학을 갈지 조금 서칭하면서 생각하고 11학년 졸업한 그 여름에는 저랑 만나죠. 이제 에세이 주제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냥 그때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하고 자기가 아이디어 떠오를 때마다 그냥 메모해 놓으라고 하고 이제 저랑 12학년 때 만나서 이제 에세이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뭐 대학 페어이라든지 대학에서 오셨을 때 이렇게 듣는다든지 여러 대학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것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저희 그 졸업생 중에서 Azusa Pacific University도 저 또한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했던 대학이었고 저희 학생들도 관심이 없었던 대학이었는데 거기에서 오셨어요. 거기 관계자가 오셔서 저희 학교에 그 학교 설명회를 열어주심으로써 저희가 그 학교에 대해서 이런 학교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지금 저희 학생이 거기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아는 그런 활동들도 필요하고 12학년 이제 첫 학기에는 실제로 이제 원서를 넣는 그런 작업을 하고 두 번째 학기 한 3월 말 4월에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 나오면 대학을 정하고 그 이후에 또 절차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하우징 한다든지 뭐 오리엔테이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도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에 지원서를 낼 때 어떻게 내냐? 혹시 남겨주실 수 있어요? 네. 지금 이거는 이제 저희 홀가가 한다는 방법은 아니고 그냥 정말 이렇게 그냥 모든 그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전략은 자기의 성적에 맞는 대학, 자기가 이제 입학할 확률이 좀 있는 대학 세 군데 입학이 되면 가능성 없진 않지만 굉장히 높은 reach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reach라는 걸 이렇게 손을 뻗쳐야 되잖아요. 그런 대학 세 군데 그리고 여기 안전빵, safety 난 여기는 거의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세 군데 그래서 한 9군데 이렇게 넣는 게 거의 대부분의 경우고 그렇게 한 9개 기본적으로 넣으라고 하고 많게는 15개, 20개 넣는 친구들도 있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20개의 원서를 써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지만 미국은 Common App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대학을 한 원서로 이렇게 내요. 그래서 원서 하나를 작성하면 이제 내가 이 원서를 이 대학에 보내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원서 준비하는 거는 원서를 하나 준비하고 그 대학마다 추가 그냥 에세이 그러니까 supplementary essay 2-3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에세이를 20개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한국은 수시, 그 다음에 뭐죠? 정시 뭐 이렇게 있잖아요. 미국도 비슷한 게 있는데요. Early decision, early action으로 나뉘어요. Early decision은 한 군데밖에 지원 못하는데 여기는 이제 합격하면 가야 돼요. 그래서 binding이라고 해서 이거는 만약에 뭐 내가 어디를 early decision으로 넣었으면 그 학교에서 합격시키면 그거는 무조건 가야 돼요. 다른 데 합격해도. 이제 근데 early decision은 그래서 다른 그 정시보다는 합격률이 높아요. 왜냐면 우리 학교에 오기로 굉장히 결단한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풀에서 어쩔 때는 합격률이 2배입니다. 이 early decision은.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대학만 가고 싶고 이 대학만이 나의 꿈의 학교고 나는 이 대학 가면 다른 학교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하면 early decision 넣으시면 돼요. 네.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저희 친구 중에서 그런 확신을 갖고 early decision 한 친구는 없었는데 early decision도 있고 그거랑 비슷한 early action이 있어요. early action도 한 대학밖에 못해요 주로. 네, 근데 이거는 합격하면은 선택이에요. 대신 이것도 합격률이 좀 높습니다. 네, early action으로 하면.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하신 게 장학금이실 것 같은데 사실 미국은 국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기독교 대학은 굉장히 많아요. 네, 기독교 대학은 국제 학생들에게도 많은 장학금의 기회, 성적만 된다면 그 조건만 된다면 많은 장학금 기회가 있어서 불가능한 건 아니고 아이가 능력이 된다면 미국 대학에서도 장학금을 주면서 데리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미국 시민권자보다는 국제학생들은 장학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확연히 낮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highly selective, reach라고 하면 이제 성적 뭐 상위 5%이겠죠. 그리고 뭐 GPA는 3.99, 20%라고 했는데 뭐 15% 미만의 합격률을 하는 학교들. 이거는 이제 어렵다고 미국 기본적인 랭킹에서 순위 20위 안에 드는 대학들이죠. 뭐 여러분이 여기 안에 있는 대학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뭐 아이비리그 대학들 뭐 이제 이런 대학들이 있고 그다음에 타겟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합격률이 20%에서 40%고 GPA가 3.5, ACT가 뭐 상위 20%. 요거는 이제 50위 안에 들어있는 학교. 그다음 이제 나머지 이제 100. 근데 사실 이게 순위가 이렇지만 미국은 제 생각할 때는 100위 안에 있는 학교는 다 좋은 학교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훌륭한 학교들이 많고 그 학교마다 그 학교가 잘하는 과도 유명한 과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수사 파시픽 유니버시티 지금 예진이 가고 있는 학교도 랭킹 그 학교 자체 랭킹 높지는 않지만 그 학교에 있는 간호학과는 5위예요. 그 전국에서. 그러니까 간호학과는 굉장히 센 학교예요. 그 APU가. 그러니까 그렇게 다 다릅니다. 학교마다. 그래서 내 전공에 따라서도 뭐 이과 뭐 예를 들어서 MIT 뭐 이런 데서는 더 그 어렵겠죠. 이과 쪽에. 그러니까 다 학교마다 특징들이 있어서 이 순위로만은 좋은 학교, 나쁜 학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입학 면에서 합격률 이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홀가 학생들의 지금까지의 좀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2024년 우리 첫 졸업생인 친구는 이제 GPA는 한 3.8 됐고 SAT가 상위 4%죠. 네. 근데 학원 다닌 적 없고요. SAT 학원 다닌 적 없고 저랑 1대1 뭐 수업은 좀 했지만 따로 공부 그냥 학교 공부 성실히 하게 하면 상위 5%는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상위 4% 됐고 이 친구는 이제 튜터링 그 교육학 전공으로 갈 거라서 튜터링 봉사활동 이쪽으로 많이 원서를 썼고 이렇게 기독교 대학을 가고 싶어서 기독교 대학 위주로 지원서를 냈고 지금 바이올라에 60% 이상의 장학금 받고 재학 중이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학교 만족도가 높고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첫 서연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3.89, 4점 만점에서 ACT 스코어, 이 친구는 SAT가 아니라 ACT를 더 선호했는데요. ACT는 35점 만점인데 31점을 받았고 이것도 상위 5%. 이 친구는 디지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이쪽으로 가고 싶어서 성악을 시켰어요. 제가 9학년. 그러니까 원래 노래를 하는 친구인데 너가 이거를 노래를 잘한다고 원서에 쓸 수 없지 않니? 그래서 너가 성악을 공식적으로 좀 배워서 대회에 나가고 상도 좀 타면 좋겠다. 그랬더니 진짜 상을 타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래서 레슨을 좀 받고 상도 좀 타고 뮤지컬 저희 학교 뮤지컬 주역도 맡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원서에 써가지고 이 친구도 좋은 결과가 있어서 자기가 가고 싶은 아zusa Pacific University에 60% 이상 스콜러십을 받고 honors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제 기독교 대학은 사실 순위적으로는 학업적으로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 대학 안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따로 관리해요. 그건 아zusa도 있고 바이올라도 있고 위튼도 있고 다 있는데 몇 명의 학생들, 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따로 이렇게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신앙을 위해서 왔는데 학교에서 학업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대학 안에 또 다른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진이는 지금 Honors, 아zusa Pacific University Honors에 있는데 Honors 학생들끼리 따로 기숙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만 수업 듣는 수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왜 근데 같이 기숙사를 그런 친구들을 모아놓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위튼도 한 학년에 50명을 뽑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50명은 SAT 점수 상위 5%가 조건이에요. 아예. 그래서 그 중에서 반 정도가 합격한다고 하는데 그 50명은 따로 교수님이랑 멘토가 붙여지고 따로 디스커션이 주어지고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여러 기회가 그 학생들만 주어지고 아무튼 뭐 그런 프로그램이 대학마다 크리스천 대학마다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가서 공부적으로 학업적으로 충분히 도전적이고 챌린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저도 이번에 대학 보내보면서 이제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상위 1% 성적. 네.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국제학, 국제관계 관심이 있어요. 정책, 국제정책. 그래서 국제 UN 대회나 ESG 자격증 따게 하든지, 스피치 대회에 나가든지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게 하여서 지금 준비를 했고, 지금 미국에 가 있죠. 전액 장학금 인터뷰 보러. 네, 지금 내일 아침에 옵니다. 윤서는 이제 면접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왜 이렇게 작년 같은 건 UCSD 같은 경우는 이제 20 내셔널 랭킹 한 2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왜 랭킹 제일 높은 대학에 안 갔어요? 그 작년 졸업생은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궁금하실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죠. 이 친구는 기독교 교육을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에 기독교 대학을 선택했고 이 친구는 대학원까지 나올 생각인데 대학원을 나오려면 대학교 GPA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대학원을 가려면 사실 본인이 공부 잘할 수 있는 상위권에 들 수 있는 대학교 선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인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가겠다, 장학금도 받고 가겠다 해서 아zusa Pacific University를 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학교는 기독교 대학만 보냅니다. 이거는 오해입니다. 이건 다 개인의 선택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 가는지는 선택인데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기독교 교육을 이어나가고 싶은 그런 학생들이었고 제가 보면 사실 저희가 상위권에 있는 아이비리그에 보낸다고 하고 어떤 학생이 거기 가서 신앙을 다 잃는다면 그건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아이비리그 졸업생일지는 몰라도 만약에 그 아이의 삶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면
그게 그렇게 의미 있는 선거였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그런 환경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아이와 기독교 대학에서 더욱 강건해질 아이와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부모 가정과 선생님들의 의견과 그 학생 본인의 또 그 의견과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하면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 교육 아닌 데는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절대로 저도 UCLA 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케이스여가지고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대학은 결론 제가 말씀드리자면 well-rounded student, individual.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둥글둥글한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공부만 잘하는 것 같다니까 인간관계도 잘하고 인간관계만 잘하는 것 같다 아니라 뭐 자기 그 다른 관심사도 잘하고 그 커뮤니티에 기여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글동글한 사람을 원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홀과 비전이랑 멀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학에서 찾는 인재가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정 있게 적극적으로 복음 전파하면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사람이고, 자기가 있는 공동체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찾고 있는 인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홀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육받는 친구들은 미국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미국에서 원하는 인재로 키워야 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아이를 키울 때 미국에서 어서 오십시오라고 모시게 된 그런 학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세상적인 어떤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갖추게 할까라는 생각보다 우리가 이 아이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거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가정에서 어떻게 협력을 구할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영적인, 인격적인, 그리고 학업은 이제 교회 활동도 포함한데 이제 첫 번째는 좋은 습관 만드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공부의 습관, 좋은 자세, 좋은 태도 이거는 평생 갈 그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들어가서도 너무 큰 영향을 미치는 좋은 습관들 가질 수 있게 하는 거가 좋은 것 같고 이 아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열정이 있는지, 재능이 있는지 이거를 살펴보면서 그거를 격려하면서 개발시킬 수 있게 지원해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아이에게 원하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어떤 것들을 특별히 주셨는가, 어떤 비전을 주셨는가, 어떤 재능을 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성장시키는 입장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격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도 하고 저런 경험도 하고 꼭 이렇게 다양한 경험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 나랑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 그런 것 다양한 경험들과 관점에 노출시키는 것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failure management라고 제가 적었는데 실패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내가 극복하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또 성취감 느낄 수 있게 또 어떤 거에 내가 목표를 했을 때 성취감 느낄 수 있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 집 안에서도 집 바깥에서도 섬기는 이기적으로 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배려하고 섬기고 사회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있게 이렇게 키우는 거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좀 가정에서 학교에서는 이 부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각해서 커리큘럼이
짜져 있잖아요. 저희 이제 선생님께서 이번 학기에 무슨 활동들을 저희가 계획했는지 말씀드릴 텐데 이런 것들을 다 염두하고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가정에서도 이 부분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아까 전에 미국 대학들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원하는 그런 인재,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이고요. 저희 한 10분 정도 쉬고 4시 20분에 오셔서 이번 학기에 이제 활동들과 광고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